안녕하세요, 서장원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상대로부터 올라오는 로브에 대한 커버리지가 넓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운동신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 문장은 로브에 쉽게 당하고 또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이 담겨있는 그런 희망적인 문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리를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로브가 올라오면 키가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또 많으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로브 커버리지가 작은지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상대 로브에 키가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평소에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운동신경이 없어서, 아니면 스매싱 연습이 부족해서, 다리가 느려서, 스텝이 안 좋아서 등등 이런 내용들이 대표적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빨리 빠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네트 찍고 점프 스매싱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하는 발리발리 스매싱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훈련들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훈련을 했을 때 네트 찍고 스매싱이라든지 발리발리 스매싱 같은 걸 했을 때 커버리지가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커버리지가 그대로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유지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레슨자의 문제점을 너무 1차원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레슨자 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문제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데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레슨자 분께서 파워가 안 나와요. 그러면 자꾸 세게 때리는 연습을 해서 파워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인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될 때도 있지만, 파워가 안 나오는 데는 파워가 안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항상 봅니다. 사람 몸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100의 힘을 내려고 했는데 60에서 한 70밖에 힘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힘을 내는 과정 안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데에 더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런 것이 더욱더 발전된 과학적인 테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을 반복적으로 계속 때려서 그 감을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을 강하게 타격하면서 좋은 습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발전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습관이 잘못 들게 되면 파워를 정말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로브의 커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멀쩡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공이 높게 떴다가 내려오는 시간 동안 백스텝이 늦어서 커버가 안 된다는 것은 백스텝 능력 부족이라는 1차원적인 접근으로 백스텝을 빨리 하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빠른 백스텝이 나올 수 없는 원인을 찾는 접근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브에 쉽게 당해서 고민이라는 분들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만나보면 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백스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빠른 백스텝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몸이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 간다고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연습 때랑 실전이랑 다르거든요. 연습 때는 예정된 공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이미 어디로 올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면 내가 상대가 로브 올려준다라고 하고 로브를 올리지 않거든요. 갑작스럽게 로브가 올라오게 되면 불안정한 뛰는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빠른 백스텝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물러나는 훈련법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훈련을 해서 될 분들은 이미 뛰는 자세가 좋거나, 아니면 그 훈련을 통해서 뛰는 자세가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신 분들일 거고, 반대로 그런 훈련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될 분들은 원래부터 뛰는 자세와 요령이 안 좋으셨던 거고, 그 훈련들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지 못한 케이스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 뛰는 자세가 안 좋았던 분은 이런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스킬 중심의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공을 쫓아갈 때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뛰어가는 자세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좋지 않은 자세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뛰어가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딱 좋은 셋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시작이 좋지 않으면 과정과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로브 커버리지에 대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허리를 뒤로 젖혀놓고 백스텝을 하지 말 것. 로브 커버리지가 안 좋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뒤로 넘어가는 스매싱을 잡으려면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모습이 쉽게 연상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백스텝 할 때 허리를 뒤로 젖혀놓고 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허리 뒤로 젖혀놓고 빠르게 한번 뛰어가보세요. 백스텝으로. 안 되실 겁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고 백스텝을 하게 되면 뛰는 속도가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하체와 상체가 위로 붕 떠서 백스텝을 하고 있는지 체크할 것. 이건 역시 몸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백스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백스텝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허리를 뒤로 젖혀놓고 백스텝도 한번 해보시고 몸을 위쪽으로 붕 띄워놓고 백스텝을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구조적으로 빠르게 뛸 수 없는 몸의 자세구나 라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로브 커버리지가 좁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운동신경이 좋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백스텝 시에 자세에 대한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자세들이 왜 나오냐면 상대로부터 로브가 높게 떠서 올라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같이 공과 높아지려고 하는 심리가 생기게 돼요. 테니스의 스매싱에서는 그 심리를 잘 억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습관을 고치시려면 로브가 뜨면 나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상대 로브가 떴을 때 무릎도 더 많이 내리시고 약간 움츠린다는 느낌으로 만든 다음에 백스텝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빠질 수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눈이 공이 높다라고 인식하는 것 때문에 생긴 반사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잘 고쳐지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생각을 좀 하시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쉽게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끝낼게요. 자세에 대한 중립을 유지하면서 낮은 상태로 빠르게 백스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임팩트 직전에 허리가 뒤로 젖혀져서 스매싱이 나온다. 끝!